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들 자세히 점검을 해보고 시장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서상영 차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1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경제지표들이 좋아지던 상황에서 이 예상을 뒤엎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저조하게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고용지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좀 크게 줍니다.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가 좀 다시 한번 늦춰질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되었는데 전달에 24만 1천 건보다 크게 위축된 7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지표가 발표되자 시장은 테이퍼링 속도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품과 환율 등의 변화를 주었고, 그렇다고 해서 계절적인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위축으로 판단하며 경기도나 우려감도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흐름이 결국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머징에서의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번 한 달의 고용지표로 테이퍼링 속도가 완전하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나 제조업 경기 등의 지표 등이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 이후에 달러화는 약세를, 금 가격은 상승을 하였고, 국채금리도 3%에서 2.86%대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신흥국 채권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크게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번 고용보고서 악화로 인한 효과로 이 자금 유탈이 더욱 줄거나 만약에 유입으로 변화가 된다라면 이번 주는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좀 표명을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경기 위축이고 이 한 달간의 지표로 인해서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주 알카와 소매 판매 업체 시어스의 실적 악화 등이 나왔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호전 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별로 주가의 흐름이 좀 변화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JP모건, 엘스파고의 실적이 발표되는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1월 차익 매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금융섹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1월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7.3%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21%나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호적인 실적 발표가 주가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이로 인한 차익 매물이 유입될지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록 이번 고용보고서 악화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 FOMC 회의에서 추가 테이퍼링이 단행이 된다라면 더욱 차익 매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의 실적 예상이 좀 좋게 보여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지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이슈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경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또 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보통 연준은 한 달의 경제 지표에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 결과를 지켜보는데, 이러한 흐름이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소매 판매의 경우는 지난 자동차 판매가 비록 예상보다는 약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연말 쇼핑 시즌이 비록 위축된 흐름이었지만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 12월 소비 금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여기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무역 수지에서도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로카트 총재, 화요일 날 플루셔와 피셔 총재, 수요일 날 레반스, 목요일 날 윌리엄스 총재 등의 발언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에 대한 발언을 이제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음을 얘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 날 버냉키 의장이 연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준비되어 있는데, 연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수요일 날 베이지북의 경우는 1월 29일 날 있을 FOMC 회의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전망 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테이퍼링 전망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는 어닝 시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와 각 연준들의 발언 등에 의한 테이퍼링의 속도, 흐름 등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이 있고요. 4명의 연은 총재들과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수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시장의 영향 그리고 국내 시장 전략까지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면서 금융섹터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고용 보고서 악화 이후에 시장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에 반응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번 고용 보고서 악화로 이제 테이퍼링 이제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채금리가 3%에서 2.86%로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신흥국 시장의 흐름을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도 일시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디커플링 해소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옳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주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세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적 악화 가능성이 큰 화학과 중공업보다는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반도체와 은행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정도로 움직이시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1, 2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정도를 하는 것이 이번 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서상경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